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계가 현재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정권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무릎을 꿇은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의대 정원 확대를 정책으로 내놓은 이후에 의사들이 본인들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집단 휴업 집단 파업에 역대 정권들 다 두 손 두 발을 들고 의료계에 항복을 했죠. 현재 정부는 그동안 전 정권들이 하지 못했다고 해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의대 정원 확대 관철시키겠다고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며 여론을 통해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의료계 지금 쑥대밭 의사들 블라인드 커뮤니티 난리가 났습니다. 전공의 충격 예언글 의사파업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의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블라인드에 어떤 분이 그야말로 박살내는 글 올렸습니다. 제목 의사들 필독 특히 전공의 라면 꼭 읽어봐라. 기사를 봐서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 이제이 변호사 사직서 일괄 포괄적 수리 금지 명령은 위법 장차관 사직할 권리 방해의 직권남용이라고 되어 있네. 첫 번째 장관과 의사의 관계는 상명하복 관계. 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사에게 직접 명령할 수 있어 의사들은 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명령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아요. 복지부 장관이 중대장이라면 의사들은 중대원입니다. 장관과 의사는 상명하복 관계입니다. 장관은 너네 의사들의 직속 상관이라고. 지금 사태는 중대장이 중대원들에게 전쟁이 났으니 부대 이탈 금지 명령 내렸는데 중대원들이 한날 지금 사태는 중대장이 중대원들에게 전쟁이 났으니 부대 이탈 금지 명령 내렸는데 중대원들이 한날 한시에 나몰라라를 시전하며 사직서를 던지고 도망가 버린 상황이야. 사지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냐면서 말이야. 의사가 군인이냐고. 직장에서 상사 말을 거부하면 처벌받니? 그런데 의사는 장관 명령을 거부하면 처벌받아. 그런 측면에서는 민간보다는 군인에 가깝다. 두 번째, 의사들이 장관을 고소고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장관은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들은 환자 곁을 지켜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고 의사들은 장관의 명령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장관을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고발한 거야. 느낌 안 와? 나의 법률적 판단으로 보기에 장관의 명령은 합법적이고 설사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생명보호이기 때문에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으로 처벌받지 않을 확률이 99.9%라고 생각해. 물론 나중에 정권 바뀌면 기상천외한 꼬투리를 잡아서 처벌할지 모른다. 그런데 의사들의 장관 고소는 어떻게 보여?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서 장관 의사들 환자 곁으로 돌아와라 외쳤더니 의사들이 내가 시작할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장관을 고소한 건데 적반하장 같이 보이지 않아? 세 번째, 의사들이 항복이 아닌 진압을 당한 경우 예상 형량. 내가 며칠 전부터 향후 사태에 대해서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건의하고 예언하고 했었어. 의사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될 것이고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상상이 안 되지? 왜 10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지 알려줄게. 첫째, 진압의 풍경. 아마도 1000명 이상들이 복귀 명령 거부로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것이고 1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장관의 조사 후에도 계속되는 명령을 거부하다가 체포되고 복귀를 조건으로 석방될 것이고 10명 이상의 의사들이 끝까지 복귀하지 않다가 모두 구속될 거라 생각해. 이 시점이 진압된 거지. 두 번째, 형량예측 수괴 1명에서 5명 살인죄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등등등 사형구형 무기징역 25년 15년 선고 끝까지 복귀 안 해서 구속된 의사 10 내외 살인죄 등 사형구형 끝까지 무죄 다투면 10년 내외의 실형 선고 전부 인정하고 반성 5, 6, 7년 실형 선고 체포되었다. 석방된 의사 100명 내외 의료법 위반 등 3년 구형징역 1년 집행유예 2, 3년 여기까지 면허 취소 행정과 손해배상 100억대 이상 민사도 같이 따라온 복귀 명령 거부하다가 조기 복귀 불기소 40% 기소유예 30% 벌금형 구약식. 3번째, 다음 표를 보면 환자가 1명 죽었을 때 양형 기준이야. 진압시까지 최소 100명은 사망한다고 볼 때 형량이 많이 나오겠지. 알아서 판단해봐. 내 판단대로 체크해봤어. 네 번째,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죄수의 딜레마. 공소사실. A, B, C, D는 의대의 정원이 확대되면 향후 의사로서의 소득이 줄어들 것에 불만을 품고 경제적 이득을 유지하기 위하여 살해의 목적 다수의 환자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미필적 고에 집단적으로 근로를 거절하기로 모해하였다. A, B, C, D의 행위로 인하여 98명의 환자가 사망하였다. 살인의 결과 수사 과정에서 A, B,
C는 100명이 넘지 100명 넘는 의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공소 사실을 부인할까? 그럼 중형받는 거 알지? 분명히 많은 의사들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 모두 동의하고 반성을 할 거야. 그게 다수일 거다. A, B, C는 무죄를 다투고 D는 자백을 했다고 치자 D의 자백은 A, B, C의 범죄의 증거가 돼서 모두 유죄가 나온다. 즉, 공범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자백을 한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는 모두 유죄가 된다고. 물론 각 병원별로 사정이 다르고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서 예외는 있겠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야. 니네 대빵이 의료 대재앙의 워딩을 사용한 것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인적 사직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다수의 생명이 희생되어 매우 중요한 점, 반면 초범인 점 하면 수개는 무기징역이고 다수는 10년 이상이 나올 거다. 업무 개시 명령에는 복귀하지 않으면 환자가 죽는다는 것을 계속 고지할 거야. 그래서 환자의 죽음이 예견 안 됐다, 장관이 사직해도 문제 없을 거라고 했다 등의 변명은 안 통하고 매를 벌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건 민사 판결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관련 형사 판결문이다. 살인죄 형사 판결문만 첨부하면 다른 증거 한 개도 없어도 한 명 사망 시 사망한 유족들에게 보통 5억에서 10억 배상하라는 판결문이 나왔다. 100명 죽으면 최소 100억 넘겠지. 업무방해가 인정된다면 너네의 파업으로 입은 손실 하우당 10억. 큰 병원이 1년에 10조를 번다고 치면 하루면 10억은 되겠지. 배상하라고 나왔다. 이것도 최소 100억 넘겠지. 그리고 기존에는 환자 죽으면 병원이 대신 내주고 병원은 너네들에게 영업손실 묻지 않았는데 사실 이게 불법이거든. 의사가 수술하다가 실수로 환자 죽인 게 아니라 의사가 고의로 환자 죽인 거라서 보험 처리도 안 되고 이건 병원이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이걸 원칙대로 한다면 의사들 개인에게 묻는 거다. 왜 과거에는 안 했냐고. 의사들 눈치 봐서 안 한 거야. 원래 다른 업종에서 불법 파업 일어나면 근로자에게 공장을 멈췄다고 100억대의 손해배상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거야. 의사 너네들도 남한테 피해를 줬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잖아. 다른 업종은 모두 목숨 걸고 파업하는 거야. 특히 내가 정부의 여러 루트로 건의했거든. 통합지원센터 만들고 검경 합동수사하고 민사소송 지원까지 해서 민형사 입체적으로 조지라고 건의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모두 채택했다. 민사소송 지원이란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A, B, C가 파업해서 애가 죽으면 애의 유족들에게 A, B, C의 행위와 이름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려주는 거야. 게다가 변호사비까지 대신 다 내주고 변호사까지 직접 매칭해주는 거다. A의 유족이 국가가 아니라 A, B, C를 물어뜯게 던져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번 파업에는 장기화돼도 과거랑은 다르게 정부의 타격이 적을 거라고. 자, 이런 상황에서 왜 자꾸 정부를 고소고발하는지 모르겠다. 옆에서 같이 성토해주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을지 모르는데 법정에 서게 될 때 그게 얼마나 파렴치하고 너의 목을 조르는 행동이 될지 잘 판단해봐. 그리고 아직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의사들이 투항하지 않으면 긴급명령,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극적으로 비상대권을 발동할 거야. 정부가 긴급명령 발동에 부담을 줄여주게 하려고 긴급명령 찬반 설문조사까지 공개적으로 했잖아. 찬성 90% 설문을 보면 대통령은 하고 싶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국세청이 조치가 없잖아. 국세청 조지고 긴급명령 나오면 의사들 이권이 영구적으로 무너질 거야. 긴급명령 나오기 전에 투항하는 게 가장 현명할 선택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긴급명령이 나오면 유력한 것은 간호사에게 의사의 권한을 주기. 파업이 길어진다면 국민들이 간호사도 의사를 대처할 수 있다고 보이겠지. 그럼 의사의 의료 독점권이 근본적으로 쪼개져서 간호사의 단독 개업, 의료행위, 허용물리치료사 등 죄다 독립할 거다. 의사들에게 목적세 또는 부담금 부과, 미용, 도수 등 의료사치제 종사 의사들의 소득이 50% 감소, 그 돈으로 필수의료, 환자유족, 아공계 R&D, 국민들 대환호, 그리고 군병원 빵군하면 미필의사 징집 40세 이하 재입대할 거다. 비상시 전제로 모두 가능하다. 환자 사망자 쌓여서 명분이 생기고 법적으로 가능하고 국민들이 환호하겠지. 그럼 되는 거야.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 보면 대머리 독수리가 죽어가는 짐승 곁을 돌면서 죽기만을 기다리잖아. 약해지면 뜯어먹으려고. 멍청한 짐승은 대머리 독수리가 자기 편인 줄 안다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보면 의사들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 정부는 의사파업 뿌리채 자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